강남에서도 어느 동이 좋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면 신축할 때는 당연히 설계 회복 건축 비용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확실히 체크하고 우리가 건물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서부터 바로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살 때 세금이라는 건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좀 재산세를 아끼려면 6월 1일 이전 이후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데 수익률은 낮아지니까 부동산을 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출 금리가 뭐 4%, 5% 이 정도가 됐어요. 지금 아직 뭐 5%까지 되진 않았는데 그때도 건물은 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괜찮냐 안 괜찮냐에 따라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지, 금리가 높으면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낮으면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이 A급이냐 아니냐, 갖고 갈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지, 금리에 따라서 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서 나머지는 그 밑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이 괜찮은 건물을 사는 거긴 한데 금리가 높으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돼버리면 선택이 안 되고 오히려 훨씬 더 헷갈리니까, 금리 뭐 잔잔한 거 신경 쓰기보다는 확실한 건물 선택이 된다면 나머지는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지, 건물 가격 계속 오르는데 지금 사면 괜히 상투 잡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투 잡는 건물이 있고 상투 잡지 않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건물들이 다 상투일 수는 없고 모든 건물들이 다 바닥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흥기라고 해도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게 있고, 하락기라고 해도 그대로 가치를 지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를 판단하는 게 좋은 거지, 지금이 맞냐 틀리냐?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이 건물은 비싸니까 안 하는 게 맞고 저 건물은 괜찮은 가격이니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나와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언제든지 저는 그런 건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디스코나 뭐 아니면 밸류밸이 풀렸다, 동네 부동산들에 풀려가지고 뭐 큰 부동산들이 여러 군데 풀려서 가격이 확 올라갔다, 그럼 안 해요. 같은 물건이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기로 봤을 때 건물 사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상권과 입지, 어디가 좋아요, 어느 지역이 좋아요, 이거 물론 중요한데, 저한테 와서 이제 강남에서도 어느 동이 좋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담 전에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면 저는 강남을 하나로 봐요. 70억대 건물을 본다고 칠게요. 강남에 70억대 건물 100개 될까요? 200개 될까요? 개수는 많을 수 있겠지만 나와 있는 매물 몇 개 될까요? 몇 개 안 돼요. 150억대? 많지 않아요. 다 보는 게 맞는 거지 어느 동네만 좋다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몇 다시 몇 번지가 얼마냐, 역삼동에 몇 다시 몇 번지, 삼성동에 몇 다시 몇 번지, 대치동에 몇 다시 몇 번지, 이걸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쪽집게 과일처럼 어느 동네가 좋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시험 범위를 알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에서 진짜 적어도 강남에 있는 건물에서 어느 동이라는 시험 범위는 없어요. 강남구 전체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치면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보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건물이 괜찮냐 안 괜찮냐, 이 해당 매물만 가지고 서로 비교 평가해야 되는 건데, 동이 어디가 좋습니까? 어느 동을 선호합니까? 어느 입지가 좋습니까? 어느 상권이 좋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그게 수백 수천 개 된다면 그런 질문이 필요해요. 강남의 건물이 내가 보려고 하는 가격대가 한 1000개 있다 그러면 어느 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강남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대의 건물을 다 보는 게 맞지,
한 블럭만 내지는 어느 한 상권만 어느 입지만 뭐 지하철에서 몇 분 거리만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물별로 보는 게 제일 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이 어떤 게 나은지 이거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은퇴라고 나는 생활비 얼마씩 써야 된다. 이거 개인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재산을 불리고 싶다. 이거는 법인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건물을 사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냐 아니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냐. 근데 법인은 법인세가 이제 양도소득세보다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얘를 팔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큰 걸로 가기가 유리해요. 법인은. 근데 개인은 이런 세금은 더 많지만 내가 그 받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쓰기가 쉬워요. 물론 소득이 많은 분은 소득세 합산가세가 되니까 더 나가는 세금이 많아서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건물 하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으로 하면서 내가 노후 생활비, 은퇴 후에 생활비를 쓰기에는 개인이 낫고 자산을 불리기에는 법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본다면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세제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뭐 아마 건물 살려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 찾아보고 뭐 유튜브 보시고 뭐 검색하고 그리고 직접 나가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아는 것들은 많아져요. 들은 것들은 많은데 이게 뭐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뭔가 쇼핑을 많이 해서 쌓아놨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뭐 어떻다던데 뭐 이거는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도 알게 되시는 건데 건설임대도 할 만한 위치가 있고 뭐 안 할 만한 위치가 있고 이 건설임대로 뭔가 득을 보고자 하는데 아닌 곳에다가 건설임대로 지으면 그거는 괜찮은 건물이 안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택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건설임대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매물이 첫 번째지 괜찮은 건물이라는 걸 뛰어넘는 조건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괜찮은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는 여기를 도착하려고 해요. 근데 세금이라는 벽이 생겼어요. 뭐 주택 뭐 법이든 어떤 뭐 규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뛰어넘어서 가거나 아니면 좀 쉬었다 가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가려고 해요. 근데 세금이든 뭐 규제가 생겼더니 이분이 일로 바로 가지 않고 요거를 피해서 요쪽으로 가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택은 못하니까 규제 지역을 피해서 주택을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엉뚱한 선택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요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요 옆으로 가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을 못 한다면은 뭐 근생 건물로 간다던가 지금은 방법이 그거 하나죠. 뭐 아니면 분양상가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득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진짜 요걸 하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보고 요 과정을 해야지. 그냥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인데 자산을 불리려고 보니까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을 피하려고 했더니만 그건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더딘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요새 사실 뭐 얼마를 가지고 강남을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정도의 건물이 아예 없었다. 아니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냉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겪게 된 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이 돌아다녀서 괜찮은 매물 찾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냥 디스코나 밸류맵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중개법인에 떠도는 물건들 그런 건물들이 괜찮은 걸 보지는 못했어요. 괜찮은 물건은 제가 이전에 누차 여러 번 얘기했듯이 나오면 3일 안에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들에서도 확실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확실한 사람이라면 소문이 퍼지지 않고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에다 얘기하지 않고 신뢰관계가 확실히 있는 여러 번 건물을 계약해봤던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고 빨리 결정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돼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빨리 팔아야 이 사람도 득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빨리 살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처럼요. 그럼 연락이 먼저 와요. 그리고 저희가 노하면 시장에 풀려요. 물론 강남에 있는 모든 100%의 부동산이 수천 개의 부동산이 저한테 첫 번째 연락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동산들이 여러 곳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근데 이제 디스코 보고 밸류맵 보고 그런 것들로 해서 여기에 가서 똑같이 저 얼마 있으니까 살게요 하면 이분이 그 얘기를 여기 할까요?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에서 보냈는지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에 얘기해서 물건 풀리면 자기 물건 뺏길 수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한테 바로 얘기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해드렸지만, 단적으로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하나잖아요. 공부 엄청 열심히 잘해가지고 수능 뭐 보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를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얼마를 주고 누군가가 대리 시험을 봐서 서울대를 합격해주고 내가 갈 수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금이 없다, 그럼 공부를 해서 가겠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돈을 내고 서울대 갈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초중고 공부를 10몇 년 이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얼마를 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건물을 사는 거라면요. 제가 말했던 이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직접 그걸 경험하셔가지고 건물을 사는 게 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하면 뭐 실력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하고 싶다면 이미 그걸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결정이니까 내가 정말 알고 하고 싶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공부하고 시행착오 겪는 것들이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는 선택과 그걸 이미 해본 사람이 하는 것과는 이거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경우를 겪지 않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직접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구정 전인데 제가 지금 집 문 앞에 막 풀지도 못한 그 선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득을 본 거를 시간 지나니까 알고 그런 선물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과정과 그냥 와서 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제가 그냥 뭔가 건물 사는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책임지는 정도의 월세를 보장한다는 거를 아무도 지금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중개법인에서 얼마 월세를 받는 걸 보장을 한다, 그거 정도까지 한다면 정말 자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라고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임대료를 보장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강남 아니면 서초면 일부 2호선 건만 한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보장된다,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그 건물에서 뭐 100% 보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된다, 그게 되는 어디라도 있다면 저는 그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이 있다면 저는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중개만을 해서 이거 득만 보고 빨리 이 사람한테 팔고 나는 수수료만 받을 거야, 이거는 그 사람 자체의 입장이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역할에서는 나에게 정말 객관적이고 확실한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없냐,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 없냐, 그냥 가격만 올라가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뒤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마지막 얘기는 할까 말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런 많은 분들이 질문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고 이 영상 끝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영상 찍으면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본인이 공부해서 알고 이거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매물을 보는 눈이 생기진 않거든요. 건물을 뭐 20, 30개 본다고 해서 건물을 보는 눈이 생긴다? 구구단 8, 9번 본다고 해가지고 외워지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구구단도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백 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 뭐 20, 30개 본다고 해서 눈이 딱 생기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영상을 좀 보고 건물 몇 개를 나가서 보면 뭔가 잘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더 헷갈리기도 한데, 그거는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람에게 맡겨서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직접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는 거 한 번을 꼭 얘기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저가 아니라도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내가 확실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한다면, 내가 시간이 충분히 있고 한다면 정말 영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매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상담 와서 물어보는 걸로만으로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다고 생각도 해요. 본인 시간이 충분히 할애가 된다면요, 건물 쪽으로. 네. 네, 오늘은 상담 오셔서 주로 하는 질문들을 제가 어느 정도 추려서 답변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또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주로 하는 질문들이 좀 더 모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